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계속해서 좀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해주나 했는데 지금 또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좀 견조하죠. 오늘 특히나 저PBR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코스피 1%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개별 이슈 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 봐야 될 만한 이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뭔가 좀 애매한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밖에도 비가 오는 듯한 눈이 오는 듯한 뭔가 좀 애매한 날씨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축 처지는 하루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의 이번 주 수익 볼 포인트 또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도 안개도 끼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 지수가 좀 온도차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지난주와 비슷하게 원격 진료 관련주들 또다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PBR 관련주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를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테마의 매스를 보여야 될지 모르겠고 또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 참 애매한 시점 속에서 일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수익은 정말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시장에서 올라올 만한 그런 테마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이 동반되고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공략을 하십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단타 개념으로 우리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렸는데 당일날 우리에게 무려 7%, 8%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비케어 원격 진료 관련주로 후발주로 우리가 챙겨보자 라면서 노란톡방 안에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공략 잘하십니다. 사실 최근 시장 참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위주로만 이 개별 이슈 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한번 단타로 수익 보고 싶다 혹은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도 후발주로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좋은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 시간 오늘도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식라방 빅스 대표님과 함께 2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이 TV 화면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증 완료가 돼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 선물들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는 일단 계속해서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이 이어나가는 것도 대견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이 미국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결국엔 또 지난주에 중요했던 CPI, 뭐 소매 판매, 뭐 PPI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은 3월 FOMC까지는 좀 이렇게 좀 혼조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시장을 좀 상승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도 결국에는 이제 이 외국인의 매수세 즉 수급이 조금 많이 엇갈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막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는 어느 정도 좀 보합세에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로 코스피에 좀 집중돼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 단으로 좀 보자면 오늘 코스피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 내일 또 일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저 PBR 관련주들의 이슈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관련 업종들로 주로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과 그리고 오늘 또 주말간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웹툰 관련주들 그 몇 가지의 업종들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오늘 좀 힘이 많이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이나 뭐 어느 정도 막 균형은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살짝 좀 아쉬운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이제 사실상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점에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남아있지만 조금만 더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강한 저항대가 돌파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코스피는 이런 기술적 저항대마저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코스닥은 어찌됐든 지금 저항대에서 임박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좀 개별 업종들의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건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업종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올라갔던 종목들 눌리는 타점을 잡아서 다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N자 패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져온 업종들이나 원탑 종목들 또 그러한 패턴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N자 패턴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까지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또 알려주셨네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개별 이슈 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순환매가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올라갔던 종목이 눌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N자 패턴을 이용해서 N자 패턴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N자 패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N자 패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거기에 대한 또 교육도 꾸준히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수익을 정말 잘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무려 지난주에 우리에게 드린 종목인데 지난주 사실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4거래일 동안에 총 누적 수익률이 무려 140%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문가님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인데요. 나도 이렇게 찍었다 하면 상한가 혹은 찍었다 하면 수익 내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작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또 짧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4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또 리뷰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수익이 정말 어마무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또 지난주 후발주로 저희가 금요일날 공략했었던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 후발주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도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 유비케어를 포함해서 지금 네.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의대 증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은 이 이슈를 통해서 이제 뭐 관련 업종들, 관련 업계나 이제 뭐 관련 이 학계에서는 사실상 반발세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휴학도 하고 뭐 휴업도 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어찌됐든 현재 이 상황을 밀어붙이겠다. 의대 정원을 어찌됐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휴업이나 뭐 휴학 이런 걸로 나오는 여파들은 지금 원격 진료로 조금 해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원격 진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뭐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 미리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수급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단타 관점에서 진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타 관점에서 진입을 했던 거고 5,700원의 매수가를 잡고 나서 저희가 청산가는 6,150원에 좀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장중에 이 마지막 우리가 잠깐 또 분봉 차트를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막판에 수급세가 돌아오면서 또 이제 고점 돌파까지 나왔었습니다. 시간에까지 합쳐져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갈 뻔했었는데 관련 이슈들이 계속 엇갈리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도 있었어요 시간에서. 하지만 주말 동안 또 이런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갭상승을 좀 크게 띄워주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제가 또 이걸 제 수익이라고 자랑하게 하기엔 좀 뭐예요. 민망하기 때문에 왜냐면 5,700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 한 10% 정도만 수익 챙겨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장초반부터 원격 진료가 굉장히 강했지만 아직까지는 주도하는 이 업종은 딱히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업종들 주도하는 업종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또 로이 대표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열심히 또 단타 종목들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공략하고 싶다. 오후 2시 이 약속의 2시잖아요. 네. 또 주식인들의 공통 이 약속의 시간이죠. 자 오후장 한번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선물은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자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뛰어오르면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로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당일날 슈팅 나오면서 8%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오늘장까지도 추가 시세를 이어갔죠. 오늘장에서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18%까지 고가를 형성하면서 근데 현 시점에서 좀 빠지긴 했으나 안정적으로 약 10%가량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시게 된다면 저희가 장중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이 보이면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지금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 외에 로이 대표님도 있는데 로이 대표님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열심히 단타 공략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 공략주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어떤 공략주 드렸는지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오늘 또 지금 함께하시는 빅스 대표님 말고 함께 방에 계신 로이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드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빅스 대표님께서 얼마나 외직스로 불리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수익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지난주에만 합상 수익률이 무려 140%가 넘는 그렇게 수익을 드렸는데 나도 이번 주에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이슈가 붙은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추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원격 진료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파업이 당분간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사실 두 개 중 일단 먼저 핵심적인 걸 얘기해 드리자면 네. 전 두 개 중에는 그래도 나노엔텍을 좀 택해주고 오, 싶어요. 이유가 일단 있을까요? 기술적인 거를 조금 나중에 얘기를 일단 이슈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원격 진료 이대 증원 이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많은 이슈들이 나왔지만 뭐 장중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행정명령으로 이 병원들에게 자 휴업하지 말고 빨리 일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휴학계를 낸 일부 대학교에서도 휴학계를 다시 가져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업종이나 관련 이 학계에서도 사실상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이슈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원격 진료가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든 원격 진료를 시행을 하겠다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 지금 또 뭔 얘기가 나오고 있냐? 약 배송은 허용한 적 없다. 사실 이게 가장 두 개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격 진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편하게 그쵸?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편하게 했으면 진료도 받았으면 약도 좀 편하게 이전에는 먹고 약 싶은데 배송까지 된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제가 한번 써봤을 때 그때 네. 당시에는 약도 다 배송을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약 배송은 허용한 적이 없다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나온 순간부터 관련 업종들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과 하락이 번복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후발주를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후발주 공략해야 될 타이밍인 거잖아요. 네. 왜냐? 자, 나노현택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원격 진료 대장주들이라고 한다면 뭐 케어럽스, 뭐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대장주들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늘 또 나노엔텍이 대장주를 치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후발주들도 가만히 있던 이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도 결국엔 어떻게 되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 이 나노엔텍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 들어갔고 케어랩스도 아까 전에 이제 저희 VS 종목 중에 하나였지만 보시면 케어랩스도 꾸준하게 시세를 주고 있다가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케어랩스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의 영향으로 좀 봤을 때는 네. 갭 상승을 강하게 띄워주고 바로 올려치지 못했을 때 이 하나 조건이 달게 됩니다. 이 어떤 갭이 조건이요? 띄워졌으면 갭을 네. 메우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그쵸? 커요, 캔들들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갭이 굉장히 크게 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눌리는 것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 나노엔텍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오늘 만약에 절반 정도까지 딱 내려왔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당장 좀 공략할 거를 조금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케어랩스보다는 나노엔텍이 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타 종목들 뭐 유비케어도 나쁘진 않아요. 유비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이 강하게 띄어졌지만 갭을 지금 거의 다 메꾸고 다시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종목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아, 맞아요. 인성정보가 사실 이 원격 진료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아마 원격 진료 이슈를 한번 다뤘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케어랩스와 인성정보를 두 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인성정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성정보는 사실상 오늘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장기 추세성상 지금 보시면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 저항대 지지대를 정확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수급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요즘에 공략을 하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엔 수급이에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느냐 수급이 끊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후발주를 공략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 인성정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 들어옵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이 이어지지만 재차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결국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지금 보시면 이 수급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고점까지 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원격 진료주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성정보를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은 나노엔텍을 했지만 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인선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또 인선정보도 마찬가지. 아까 케어랩스가 이제 갭을 띄웠기 그쵸. 때문에 메꾸러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인선정보도 지금 어느 정도 갭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갭을 어느 정도 좀 메꾸려고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종목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든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 얼마나 나눠서 담을 수 있느냐, 그거를 알면 사실상 지금 담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수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특히나 이제 이런 테마성은 정말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맞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의 영역이거든요. 네. 실력의 영역인데 이제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차트를 일봉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분봉상으로도 보고 막 이동평균선도 보고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도 확인할 수 있다면은 한 3-4번 정도면 나눠다 보면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중을 또 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가끔 이제 물어보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10번 나눠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한 3% 내지 5% 정도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담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요. 그럼 사실상 떨어지는 거 50%만 떨어지면 10번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지. 10번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종목을 항상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아무리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조정을 깊게 받은 종목이어도 내가 사면 지하실에 있듯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 5번부터 10번까지는 천천히 동일 비중으로 나눠 담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런 연습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눈 감고 답니다. 한 10번 나눠 담을 거, 이때 한 5번만 담으면 되겠네. 이게 보여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10번을 담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좀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실력은 여전히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쭉 하실 겁니다. 쭉 하시는데 수익을 잘 나기보다는 지금 시장 속에서는 조용히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일단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종목 선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보시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뭐 원격 진료면 원격 진료. 이 하나의 업종들도 있듯이 거기에 그 시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장의 규모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앞으로 비전이 밝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전반적인 그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성장하면 종목들도 함께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종목들을 선정을 하면서 어차피 그 종목들이 당장 오르진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횡보나 어느 정도의 하락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조금씩 나눠 담는 거를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면 좋은 게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이 이 뭐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매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수익 봤다, 손실 봤다가 아니라 복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시점부터 매수를 해서 어느 시점에 팔았는데 그 중간에 뭐 추가 매수를 했으면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죠. 이게 아무렇게나 나 이때 사고 저때 팔고 그거 반복해봐야 결국에는 실력이 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의 시작과 끝은 뒤에 따라오는 것은 복귀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장의 대장 역할하고 있는 나노엔텍을 픽하셨습니다. 지금 상한가 살짝 풀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나노엔텍을 픽하셨지만 우리 대표님 마음속에는 인성정보라는 이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갭을 보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수급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 입장으로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중은 어느 정도를 실어서 우리가 어떤 타점으로 보여야 될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원격 진료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핫합니다. 사실 갈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섹터가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관련된 후발주로 또 공략을 하시고 당일날 7%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진 10% 가까운 수익을 안정적으로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런 종목 뭐 후발주를 공략해야겠죠. 후발주 공략해보고 싶다. 그리고 후발주의 타점에 대해서 비중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런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방송 시간은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총 누적 수익률 지난주에만 140% 넘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런 수익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PBR 관련주 굉장히 또 오늘 장에서 불을 뿜는 섹터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우리산업홀딩스는 이제 지주사 그리고 제주은행은 은행주 두 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PBR 관련 수혜주로 좀 볼 수가 맞아요. 있는데 두 개 중에 좀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제주은행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장격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픽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PBR도 결국엔 대장주가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이 포함되는 게 뭐 철강, 지금도 철강주들이 갑자기 또 뛰어오르고 있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PBR의 수급 그리고 상승하는 게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게 결국에 제주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나마 좀 제주은행이 파동상 조금 우리가 수익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은행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주은행도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상승 이후부터 시작됐던 조정, 그 조정에서도 지지 구간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왜 이 종목을 택했냐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의 자체가 굉장히 좀 이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N자 파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이때 당시 작년 이제 4월 달이죠. 네. 4월 달부터 이때 당시에 왜 4월 달에 왜 올라갔을까요? 앵커님. 4월 달에요? 네, 작년 4월 달에 왜 작년 올라갔을까요? 4월 달에요? 네. 왜 올라왔죠?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갔죠.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주들이 올라갔는데 자 이제 금리 인상이 시기가 끝나고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해서 논의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부터 내려오는 시점들을 보아하니까 자 내려오는 파동이 멈췄던 구간이 언제일까요? 자 이번 작년 10월 달부터네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때 당시 산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점에서. 이때 당시에 산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인 저점 이탈 없이 바닥을 다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런 수급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고점에 대한 매물도 꾸준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산을 만들었던 고점이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또 산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지만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산을 만들었던 걸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죠? 정확하게 그때 당시 산을 만들었던 그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대가 어떤 걸로 작용되고 있냐? 지지로 작용되고 네. 있다. 저랑 방송을 좀 함께 나오시더니 이제 네네. 많이 늘어나셨어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또 옆에서 N자 패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공략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종목들의 이상적인 상승은 N자 패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이 지금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일자가 나왔죠. N자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조정이 나오면서 N자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마지막에
큰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 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고점 돌파형 N자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상한가까지 들어가면 솔직히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눌리는 자리가 나와준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제주은행은 나쁘지 않고, 수급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수급, 자 이때도 만만치 않게 들어왔어요. 수급이 만만치 않게 들어왔지만, 자 최근에 이 고점을,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들어왔던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25,000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면 좀 어떨까. 그리고 목표치는 한 10%에서 15% 정도 꾸준하게 끌고 가면 좀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PBR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제주은행을 픽하셨는데요. 제주은행 사실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저점 기준으로 N자 패턴의 중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이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한가 돌파하기보단 좀 눌림이 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타점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말로만 했을 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등 이런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 연휴 이후에 저희가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만 수익률이 무려 14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우리에게 드렸거든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단타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단타 종목으로 무료로 드렸는데 단 2거래일 만에 1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순간포착 종목으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당일날 또 후발주 역할로 튀어오르면서 8% 가까운 수익을 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140% 넘게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수익을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한번 찍었다 하면 상한가, 찍었다 하면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이제 1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이 방송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빅스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매크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미국 증시 경제 지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준비돼서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주는 여기에 이어서 또 실적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이벤트를 포함한 이번 주 전반적인 일정들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번 주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증시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이슈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을 합니다. 오늘 쉬어요. 미국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국내 증시가 또 뒤에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눈치 보기가 조금 오늘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붙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일 일정이 하나가 있을 예정인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주는 한때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겠죠. 자, 정말로 여기서 그 옥석 가리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업종들과 새로운 종목들이 생길지는 내일 조금 더 분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저 PBR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월달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만 당분간 기술주들의 상승보단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저 PBR 관련주들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꼭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실적. 이 미국 엔비디아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뭐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이번에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실적 이벤트를 통해서 또 우리 이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가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나 뭐 엔터테인먼트의 업종들도 이 일정들도 있지만 사실상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약한 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주요 업종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저 PBR과 반도체.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저 PBR 관련된 이 정책 자체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먼저 진행을 했던 PBR 관련주들의 상승을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국내에서도 정책상 나온 것이거든요. 자,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 PBR의 실체가 이제 나오겠죠. 사실상 지금까지는 기대감만으로 해당 업종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말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주도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 대비해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말 그대로 주가 부양 정책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고 특히나 이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을 엊그저께 하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철강주입니다. 철강주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PBR 관련돼서 수혜 업종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도 그렇고 자 기업 가치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영업이익도 물론이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날로 몇 배씩 성장을 하는데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 PBR 관련들로 포함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먼저 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저 PBR 관련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행도 있고요. 은행 포함해서 여기 아래 되어 있는 증권 그리고 뭐 보험주들이 있을 거고 이 철강도 역시나 관련돼서 수혜 업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본다면 석유 업종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또 본다고 한다면은 유통업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주사까지요. 특히나 저는 이 유통 쪽에서도 패션 쪽 업종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어요. 패션 업종이 사실상 성장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부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가 상승을 좀 크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던 시점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좀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은 또 정해져 있겠죠. 지금 뭐 이거 가려놓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제주은행. 두 번째 철강. 땡스틸인데 네. 이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 아니에요. 신스틸 아닙니다. 다른 종목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 자, 성장은 계속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거. 자, 바닥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땡땡증권. 뭐 땡땡증권은 사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하신다면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저 PBR 관련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작년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 있었을까요? 108달러였어요. 2022년도 말에 108달러에 있던 위치가 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자, 뚫었어요, 우상향의 뚫었어요. 우상향. 네. 네. 750달러까지 거의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건데 자, 746달러까지 못해도 700%가 올라갔습니다. 자, 700%가 올라가면서 자,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엔비디아를 따라가질 못해요. 엔비디아 하나만큼의 이 주가 자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장성이 더 나온다면 자, 코스피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따라오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게 됐을 때 저는 상당히 조금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주가는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락만 하지 않아요. 상승이 나왔으면 하락도 있고 하락이 나왔으면 반등도 있듯이 네. 자,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이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매물 추례가 좀 나와야겠죠. 자, 지금이야 계속 올라가니까 언제 팔지 하지만 실적이 나와서 좋지 않게 나왔네. 자, 그럼 이제 핑계거리가 다 생겼어요. 이제 팔아야 될 핑계거리가. 그럼 이제 팔아야죠. 자, 여기서 팔면서 매물 추례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에게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올 들어 더 거세진 AI 열풍으로 미국 내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또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자, 엔비디아 미국 내 시가총액 3위입니다. 네.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제 1위잖아요. 근데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 세 개만 합친다고 한다면은 기둥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팸땡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에 오타를 좀 낸 것 같아요. 어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여기 앞에 스팸이에요. 스팸땡. 스팸땡. 네,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은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름 자체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가려놨어도 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일봉상 자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사실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조금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약세인 모습을 나왔습니다. 지금 제 어디선가 자꾸 이 나머지 이름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땡땡칩스. 이것도 뭐 요즘에 시장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눌림목 공략 해볼 수도 있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실적 나오면서 또 움직여줄 종목들 제가 또 갖고 왔으니까 반도체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우리가 반도체 지금 안 사두면 반도체가 또 올라갔을 시점에 또 나는 반도체 없네 하실 거잖아요. 자, 지금 눌렸을 때 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줬는데요. 테마, 두 가지 테마입니다. 저 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실적 나오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땡땡하면서 가려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 수도 있고 하지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종목들 궁금하다. 저 PBR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어떤 종목이다. 이번 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종목 리스트까지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종목 리스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종목에 대한 이 눈이 정말 남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전략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남았습니다. 바로 원탑 종목 시간인데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종목은요. 네. 저 PBR 오. 관련되어서 수혜받을 자동차 부품으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자, 왜냐? 자, 여러분들 현대차가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저 현대차 PBR. 주가. 맞습니다. 저 PBR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뭐 인도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도 인도 증시에 뭐 상장 이런 호재거리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꾸준하게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 가장 먼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어디일까요? 자동차 부품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충분히 자동차 부품들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설명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이나 금형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요 부품은 범퍼나 뭐 콘솔, 트램류, 차량 경량화를 위한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추가적으로 주요 고객은 어디라고요? 자, 현대차 들어가 있고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등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직접적으로 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기업도 역시나 그런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이 기업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차세대 전기차용 CNT 복합 소재 표준 기술 개발의 단계에 돌입을 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부품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전기차 경량화 일부 부품 개발을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범퍼 개발 진행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승 개별 종목상으로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보자면은 이제 PBR 우리가 PBR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저 PBR 관련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기업의 PBR이 얼마인지 보자면, 자, 현재 이 기업의 PBR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1배보다 낮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1배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 PBR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0.57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 PBR 관련주로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보시면은 쫙쭉 내려옵니다. 자, 하락 추세가 이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닥을 잡고 변곡을 시도하기 위한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수급과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어느 정도 추세 변곡을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때 당시에 상승부터 지금 정확하게 저점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어디서, 자, 4,500원 위에서만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또 한번 슈팅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연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자, 바닥을 거의 다 잡아놨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수급이 어느 정도 돌파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저는 분명히 이 종목 이 위상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나눠 담아가는 그런 포지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게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공개가 됐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엮이는 자동차 부품 테마 내에서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렇게 PBR도 났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바닥을 거의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눠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원탑 종목도 궁금하지만 앞서서 테마 교육 때 알려주신 반도체 관련주, 저 PBR 관련주도 궁금해
궁금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땡땡칩스, 땡땡 서키스트 뭐 알 거는 같지만 확실하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방송 도중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오늘 들고 오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체크 종목들 리스트 드리고 있고요. 또 원탑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2분 남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